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볼 기업은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자, 이 종목 보시는 분들 아마 지금 머릿속에 질문이 딱 하나일 겁니다. 지금 이 자리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이냐, 아니면 반등하는 척 하다가 또 밀리는 구간이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은요, 한번 기대를 받았던 종목이고 지금도 장기 성장 스토리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좋은 회사라는 것과 당장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빠진 거 아닌가? 실적은 나중에 좋아진다는데 왜 주가는 계속 무겁지? 또 신규 진입자 분들은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지금 기회인가? 아니면 괜히 들어갔다가 몇 달 동안 박스권 안에 갇히는 거 아니냐?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부분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흐름부터 수급, 공매도 압박, 재무 흐름,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시장에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뭔지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가장 중요한 거 뭔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신규 진입자, 물린분들,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각각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포스코 퓨처엠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화이팅 하셔야겠죠. 자, 댓글창에 여러분들 딱 3초만 투자하셔서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뭐 미신적인 요소로 화이팅하면 기분 좋아지니까 뭐 댓글 적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을 많이 눌러주시면 눌러주실수록요, 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조회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수 100회 나올 게 1000회, 만회, 10만회, 100만회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오늘 긍정적인 소식들 굉장히 많이 전해드릴 텐데요. 자, 이런 영상들이 많이 퍼지면서 포스코 퓨처엠 너도 나도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겠죠. 이렇게 되면 매수세가 증가하게 되겠고요. 이 매수세는 뭐를 상승시키나요? 당연히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어떤 가격?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가격을 상승시킵니다. 자, 왜냐하면 경매할 때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도 살래요, 나도 살래요 하면 가격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똑같은 원리니까요.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스코 퓨처엠은요, 작년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한 차례 강한 상승 흐름을 시연해 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예전처럼 시원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단정할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모습은 완전히 무너진 자리라기보다는 크게 보면 상승 이후에 숨 고르기 자리, 추세 재정비 구간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좋은 재료는 분명히 남아있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그래서 그게 실적으로 언제 찍히는데 당장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강한 모멘텀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막 무너지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강하게 치고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 이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 지금이 조정이냐, 추세 꺾임이냐?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과 횡보 쪽에 해석을 더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조건이 있죠. 실적 회복 기대가 계속 살아 있어야 하고 핵심 성장 재료가 실제 수주나 생산 확대로 연결된다라는 신뢰가 더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주가가 이렇게 무거운지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개인들은 매수했고요, 기관은 매도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대체로 중립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큰 틀은 비슷하게 이어졌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지금 시장에서 확신 있게 크게 담는 손이 강하게 붙지 않았다라는 의미겠죠. 자, 개인이 들어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관이 빠지는 흐름이 계속되면 주가가 위로 갈 때마다 매물 부담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기관이 파는 흐름은 단순 매도 그 자체보다 아직은 더 기다리겠다라는 시장의 태도를 읽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이 강하게 사주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데요. 지금은 중립에 가까운 스탠스라면 결국 누가 주가를
주가를 강하게 밀어 올려주느냐가 애매해지는 거죠. 결국 수급만 놓고 보면 현재 포스코 퓨처엠은 강한 상승 초입의 수급이라기보다는 관망과 선별 매매가 섞여 있는 무거운 수급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단기 부담을 더 키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와 대차장고예요. 자, 신용장고는 0.97% 수준에서 과거 대비 크게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흔히 말해서 우리가 비투라고 하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산 비율이 얼마나 되냐인데, 자, 빚을 내서 주식을 산 비율이 많게 되면요, 하락했을 때 급락이 나와줄 수 있는데요. 자, 현재 같은 경우에 신용장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공매도 쪽은 조금 다릅니다. 최근 공매도 비중이 조금 올라왔고 특정 일자에 두 자릿수 후반대까지 치솟는 모습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대차장고도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공매도는 한마디로 주가가 떨어질 쪽에 베팅하는 물량입니다. 대차장고는 그 공매도를 하기 위해 주식을 빌려간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치들, 공매도와 대차장고가 높다라는 건 단기적으로 위로 올라갈 때 계속 위를 누르는 압력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라가려고 하면 위에서 누르고 반등하려고 하면 차익 매물이 나오고 기관도 적극적으로 받쳐주지 않는 구조가 겹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 상단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주가가 눌리는 게 아니라 어떤 공매도 세력이나 대차장고가 많이 쌓여 있어서 계속 눌려주고 있구나, 기관이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좋은 회사만 보면 결국 오를 거니까 지금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주식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회사도 수급이 꼬여있고 공매도 압력이 강하면요, 생각보다 훨씬 오래 답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물을 봐야겠죠. 자, 포스코 퓨처엠의 핵실은 사실 현재 숫자보다 숫자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매출은 2021년 이후 크게 성장했다가 한번 꺾인 뒤에 올해 다시 회복하고 내년 후년으로 갈수록 성장폭이 더 커지는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1조 9천억 원에서 3조 3천억 원, 4조 7천억 원까지 올라간 뒤에 3.6천억 원, 2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좀 내려와 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조 원에서 4.2조 원, 그리고 미래의 산맥, 장기 전망 뭐예요? 9조 원까지 올라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하나보다 흐름이에요. 즉, 이 회사는 완전히 꺾여서 축소되는 회사가 아니라 중간에 한번 실적 눌렸다가 다시 회복 국면으로 가는 회사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좋았던 구간에서 꺾였다가 크게 낮아진 뒤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분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분기는 전년 대비 적자가 깊어지거나 이익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고 또 일부 분기는 개선되는 흐름도 섞여 있습니다. 자, 분기별 변동성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연간으로 보면 회복 기대가 있는데 분기 단위로 뜯어보면 아직 들쭉날쭉한 겁니다. 자, 이럴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뉴스 나오면 기대감에 오르고 실제 숫자 확인 단계에선 다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성장 스토리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검증은 더 필요하다. 시장이 이 구간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 비율 체크해 보게 되면요, 과거 대비 올라온 이후 최근 다시 100% 초반대의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향후 130에서 140% 수준으로 다소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하냐? 너무 위험한 수준으로 단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성장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은요, 설비 투자나 증설 때문에 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는 위험하다보다는 성장 투자 과정에서 재무 부담을 계속 체크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ROE는 아직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 아니고 내년 이후부터 본격 개선 기대가 붙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 현재 PER과 PBR은 말도 안 되게 싼 극단적인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 자,
그럼 PER과 PBR 어떻게 봐야 되냐? 적정 가치 수준이다. 시장 컨센서스 기준 적정가 구간에서 약간 싼 정도 위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진입 조건은요, 무조건 담아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미래 실적 회복을 선반영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 진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재료들이 있고 앞으로 어떤 재료들로 인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스토리와 재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재료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단한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이 표에는요, 수익률이 나와 있죠.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뭐 이렇게 수익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뭐 높을 때는 10% 수익도 보여졌고요. 뭐 평균적으로는 4%에서 한 6% 정도의 연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 투자 상품은 과연 뭘까요? 자,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요, 201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약 120%에서 140%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상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고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투자 상품입니다. 자, 정답은요, 바로 서울 아파트 상승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죠. 자,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사면 인생 역전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보여주고 있죠. 자, 왜냐하면 2012년도에 여러분들이 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했으면요, 24년에 이 5억짜리 아파트 값이 얼마가 돼요? 11억에서 12억이 됐고요. 2012년에 3억짜리 아파트 얼마가 됐어요? 거의 7억 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거주 공간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내 투자 수익도 불릴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게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부동산이 답일까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보다 안정적이면서 유명하고 공증받으면서 수익률이 더 높은 건 없을까? 이거 과연 욕심일까요? 자, 여러분,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201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수익률을 표시해 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자, 부동산 수익률 다시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와 비교했을 때, 자, 지금의 이 수익률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투자 상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미국 주식 ETF입니다. 우리가 스파이라고 하는 주식 ETF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연간 수익률 2012년도부터 24년도에 424%였어요. 자, 여러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안 사고 예를 들어서 미국 ETF에 2012년도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요, 5억이 얼마가 돼요? 26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12년도에 3억을 투자했다? 15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동산이 최고다. 미국 주식 ETF 이거 뭐 모르겠고, 뭐 난 안 할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정말 냉정하게 봅시다. 자, S&P 500 역사 수익률, 미국 ETF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데요. 자, 1926년부터 2026년까지 자, 평균 수익률이 몇 퍼센트예요? 10%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적금 1년에 연이율 10%라고 하면 지금 줄 서서 가입하실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실제로 미국 ETF는 역사가 이래왔고요. 최근 30년 동안도 10%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왜 안 하시나요? 자, 부동산이 좋다 하는데 알고 보면 더 좋은 거 뭔가요? 바로 미국 주식 ETF라는 거예요. 제가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직접 찾아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왜 안 하고 있어요? 몰라서 안 하고 있었습니다. 자, 뭐를 봐도 미국 ETF가 유리하죠. 자, 1초면 현금화 가능하죠. 부동산 수개월 동안 고려해야 되죠. 자, 그리고 미국 ETF 수수료 부동산에 비하면 거의 없죠. 취득세, 양도세, 복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연평균 10% 수익률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장기 평균 3에서 6%.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부동산 투자하려면 몇십억, 몇억 있어요. 근데 미국 ETF 뭐예요? 몇만 원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왜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상관없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뭐 도전해 보시는 게 좋겠죠.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캔들 리포트 미국 ETF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요. 자,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저한테 뭐 교재라고 말씀하시거나 미국 ETF 궁금합니다 하면 제가 이 자료집을 하나하나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자료집 뭐예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미국 ETF에 대해서 공부해 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상품이 있고 어떤 전략을 취할 수가 있고요. 자, 뭐 VO, VTI, QQQ, SCACD 자, 이런 종목들별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QQQ는요, 여러분 17에서 18%예요.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1년에 얼마를 받을 수가 있어요? 1,8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억을 투자했을 때는 3,600만 원입니다. 자, 이 정도면 거의 직장인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수익률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는 미국 주식 ETF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료집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문의 주시면 제가 다 안내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재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음극재 사업입니다. 자, 베트남에 약 3,500억 원을 투자해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법인을 신설했고요. 최대 5만 5천 톤 규모 확장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생산 거점은요. 낮은 비용 구조와 미국의 중국산 흑연 관련 관세 환경 속에서 공급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점으로 평가된다라고 하죠. 자, 조금 내용이 복잡했나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배터리 소재에서 이제는 누가 더 잘 만드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안정적으로 더 싸게 더 전략적으로 공급할 수 있냐가 중요해지는 건데요. 자, 베트남 생산 기지는 바로 그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공급망 측면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기대가 붙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자, 글로벌 자동차사와 약 1조 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죠. 자, 이 계약은요. 회사의 음극재 사업 진출 이후 최대 규모 계약으로 설명되어 있고 추가 수주가 붙으면 2단계 투자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식시장은 그냥 투자한다는 말보다 누가 사주기로 했느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공장 짓는다는 뉴스는 기대감일 수 있지만요. 장기 공급 계약은 그 기대감이 실제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주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차세대 소재 개발입니다. 자, 미국 배터리 소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실리콘 음극재 공동 개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파일럿 공급, 연말 생산 목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드론 등 새로운 수요 산업 대응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시장이 좋아하는 미래 스토리죠. 쉽게 말하면 기존 배터리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영역까지 미리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재료들은 확실히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뭔가요? 이 모든 거대한 재료들이 지금 당장 주가를 폭발시킬 즉각적인 재무 수치로 내일 아침에 찍히는 게 아니라는 게 좀 아쉽고요. 투자자들의 이 기다림이 요구된다라는 게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 장기적인 그림과 성장 스토리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저는 안전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중장기 관점일 때만 긍정적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중장기적인 흐름과 스토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하고 지금 당장 수익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망설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나는 이 꽃을 씨앗을 심고 꽃이 필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셔도 저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진입자들은 중장기 하실 분들만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존 보유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장기 펀드멘탈이 훼손되거나 깨진 것이 아니므로 무조건적인 투매, 파는 것은 저는 절대 파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 급등 시나리오가 약한 건 사실입니다. 주가 반등이 나올 때에 욕심을 버리고 분할 익절을 통해 현실적으로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 목표가는 약 28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자, 하단 지지선 21만 원 부근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만 원 깨지지 않는 이상 그래도 저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실 구간 투자자 전략입니다. 28만 원 위에 있는 분들은 평단을 28만 원 아래로 낮추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지만 23만 원 아래 평단인 분들은 굳이 물타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유는 물을 타도 평단이 크게 내려오지 않고 비중만 과하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에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을 당신이 견딜 수 있느냐. 이건 투자자 성향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고요. 중장기적인 스토리 분명히 우상향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퓨처에 화이팅이라고 댓글 적어주지 않으신 분들은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